지구의 공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는데 1년에 한 바퀴씩 돈대. 1년에 한 바퀴를 돌고 여기도 방향이 중요하다. 서에서 동으로 도는 운동을 우리는 지구의 공전이라고 할 건데 공전 방향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지. 바로 직전에 뭐 배웠어? 지구의 자전 얘기를 했었을 때 지구의 자전 방향 서에서 동쪽이었고 그 다음에 천체 일주 운동은 동에서 서로 반대였지. 자, 여기 지구의 공전 방향 서에서 동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자전 방향과 같아. 서에서 동으로. 그 다음에 1년에 한 바퀴를 돈단 말이야. 어때? 여기가 태양이면 지구가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얼마? 1년이야. 몇 도 도는 거야? 한 바퀴니까 360도 도는 거지. 그리고 365일 동안 360도를 도니까 뭐 거의 하루에 1도 정도 돈다라고 보면 될 거야. 약간 조금 차이는 있겠지. 왜? 365분에 360을 해야 되니까 뭐 일이 조금 안 될 텐데 약 1도씩 이동을 한다. 그게 공전 속도가 될 거야. 그 다음 이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뭐 있다고 했어? 밤낮이 바뀐다. 그리고 천체 일주 운동이 생긴다 라고 했었을 때 지구의 공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 뭐가 있냐면 태양의 연주 운동, 그 다음에 계절별 별자리의 변화가 있겠다. 먼저 태양의 연주 운동 보자. 태양의 연주 운동은 아까는 천체 일주 운동이었지 하루 동안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했었을 때 여기 연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1년 단위로 운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태양이 별자리를 배경으로 이동하여 1년 후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 운동이라는 거지.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할게. 태양이 별자리를 배경으로 이동하여 1년 후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 운동이라는 건데, 자,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 별들이 쭉 있을 거라고. 천체 얘네는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이 태양 주위를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공전을 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지구가 지금 1번 위치에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태양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쪽 별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여. 그 다음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 4번 위치에서 보면 이 태양이 지금 여기 4'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맞니? 그러면 지구는 지금 이렇게 도는데 처음 1번에 있었을 때 여기야. 1번에서 이쪽. 태양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겠지. 실제적으로 태양과 이 천체는 움직이질 않지만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우리가 쳐다봤었을 때 태양이 처음엔 여기에 있다가 여기 4번에 있었을 땐 이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거야. 자, 태양이 별자리를 배경으로 이동해서 1년 후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 운동. 그렇지만 지구가 움직이는 거지. 태양은 움직이지 않지. 별도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지구 공전에 의한 겉보기 운동이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지구가 움직이는 건데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운동이 태양의 연주 운동이다. 그랬었을 때, 자, 지금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태양도 어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 즉 연주 운동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 지구의 공전 방향과 같다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뭐니? 아까 자전의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쪽이었고 천체의
천체의 일주운동 방향은 동에서 서였어. 그러니까 서로 반대였는데 여기 지구의 공전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공전 방향이나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이나 서로 같다라는 거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니? 아까 지구의 자전에서는 지구의 자전 방향과 천체의 일주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였다. 그렇지만 여기 지구의 공전 방향과 연주운동 방향은 서로 서에서 동으로 같다라는 거 기억해둬야 돼. 됐니? 이게 이제 헷갈릴 거야 나중에.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연주운동 속도 봅시다. 뭐와 같겠어? 자전 속도와 같을 거니까 하루에 약 1도씩 이동을 한다. 지구의 공전 속도와 같다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금방 여기 얘기를 한 것처럼 같이 엮어서 할게. 2번, 3번.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할 거야. 그러면 지구에서 바라보는 태양의 위치가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태양의 연주운동이다. 그랬었을 때 우리가 지구에서 봤었을 때는 얘는 움직이진 않지만 태양이 이쪽 별 사이에 있는 것처럼 4번에 갔었을 때 이쪽 별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태양의 연주운동이 될 거고 우리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얼마야? 1년 걸린다. 그래서 태양도 어떻게? 이 연주운동 1년을 주기로 연주운동 그래서 연자를 붙였지. 왜? 1년 동안 주기로 돌니까 연주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도 설명을 했었던 내용 지구의 공전 방향이 여기 1번에서 2번, 3번, 4번 쪽으로 어떻게 되니?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니까 1번에서 바라봤을 땐 태양이 1'에 있는 것처럼 2번에서 바라보면 태양이 2', 3번에서 보려면 3', 4번에서 보면 4'이 어디? 이렇게 이동을 하네. 태양의 연주운동도 지구의 공전 방향과 같은 서에서 동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요 그림을 생각을 하면 나중에 막 헷갈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이게 헷갈려. 그러면 요거 딱 그려놓으면 돼. 여기 태양 그려놓고 지구가 어떻게 하니? 얘 주위를 이렇게 돈다라는 거 생각을 했었을 때 왜? 지구의 자전도 서에서 동이고 지구의 공전도 서에서 동이니까 어떻게 돼? 지구가 여기서 이동을 한다. 그럼 여기 천체 그려놓고 그럼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번 1-1 그 다음에 2번 해놓으면 여기서 쳐다보면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얘도 이렇게 이동을 한다. 얘도 이렇게 이동한다. 라는 거 나중에 헷갈려. 서에서 동인지 동에서 서인지 헷갈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까먹었던 거 다시 찾아내면 될 겁니다. 여기 그 다음 태양과 별자리의 위치 변화라고 해서 O2 실험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15일 간격으로 해가 진 후에 서쪽 하늘을 관찰을 했었을 때 나타나는 별자리를 보게 될 건데 5월 1일 해가 진 직후니까 태양이 바로 여기 어디니? 바로 밑으로 들어간 상태야. 해가 진 다음이니까 여기 있다가 이제 지평선 밑으로 들어갔었을 때 여기 오리온 자리와 쌍둥이 자리가 이렇게 보였어. 그런데 15일 후에 해가 진 다음에 봤더니 쌍둥이 자리가 어디? 여기에서 이쪽 원래는 이쪽에 있었지 지금. 그리고 오리온 자리도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 이동을 한 것처럼 보이고 다음 또 15일이 지난 5월 30일에 봤었을 때 더 이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결국에는 1일일 때
별자리가 1일, 15일, 30일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로 보이고 태양은 결국에는 이쪽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건데 자 별자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태양은 어떻게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한다. 태양의 연주운동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거고 이번엔 태양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별자리를 보게 되면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태양이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태양이 기준이기 때문에 태양을 기준으로 별자리가 연주운동이 어떻게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태양이 움직이고 별이 움직이고 한 건 아니지. 뭐가 움직였기 때문에 지구가 움직였기 때문에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별자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볼 거야. 그 다음에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태양의 연주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절별 별자리의 변화야. 계절별 별자리. 자 자기 생일에 따라서 별자리가 있잖아. 수빈이 별자리 뭐니? 무슨 자리야? 몰라? 생일 몇 월 달이야? 10월? 처녀자리 것 같은데? 유나는 별자리 뭐야? 어? 천칭자리? 생일 며칠이야? 12월? 그러면 전갈자리일 것 같은데 선생님이 12월 7일이라 천칭자리거든? 다 요때 것 같아. 처녀자리나 천칭자리, 전갈자리. 그때 요걸 이제 우리가 별자리를 어떻게 되니? 계절에 따라서 봐봐. 지구가 공전을 해.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돌을 거야. 이렇게 돌면 지금 지구가 여기서 있었을 때 태양을 바라보면 여기 별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별자리들도 지금 고정이고 태양도 고정인데 지구가 여기에서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이쪽 방향이지. 태양이 어디야? 사자자리와 쌍둥이 자리 요 별자리 사이인 이 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자, 그랬다가 얘가 지구가 이쪽으로 다시 공전을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쪽에 가서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태양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여? 천칭자리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네? 그러면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봤었을 때 어떻게 되니? 계절에 따라서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게 된다. 이게 이제 계절별 별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니? 왜?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봤었을 때 지구는 공전을 하고 있으니까 지구에서 태양을 보면 이쪽에 있다가 여기에서 받아보면 여기 처녀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 4월에 가면 여기 천칭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계절별 별자리의 변화야. 뭐 때문에?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서 황도 12기둥이라고 나와 있어. 황도가 뭘까? 황도. 윤아야, 황도 뭐야? 황도. 황도 얘기하니까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황도, 백도 얘기를 하면 뭐 얘기해? 그치? 지금 윤아가 웃었어. 왜 웃었을까? 그 잼민이들랑 같은 생각을 했겠지. 그치? 복숭아 깡통에 들어있는 게 노란색 복숭아 들어있으면 황도고 하얀색 들어있으면 백도지. 그치? 그럼 똑같아. 누르황자를 쓰거든. 누르황 뭐야? 태양의 색깔이 좀 누렇게 보이게 있으니까 이 황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지구과학에서 황도는 태양의 길을 말하는 거고 백도를 얘기를 하면 흰색 복숭아가 아니라 뭐야? 밤하늘에 달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여? 달이 하얗게 보이잖아. 그래서 달의 길을 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황도 백도 얘기를 하면 뭐야? 태양의 길, 그 다음에 달의 길이라고 보면 될 거야. 태양이 지나는 천구상의 길이라는 거지. 실제적으로 도는 건 아니지만 지구가 어떻게 공전을 하면서
얘가 태양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운동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랬었을 때 황도 12궁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이렇게 연주 운동을 하지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는 겉보기 운동이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지구에서 볼 때 이렇게 태양이 연주 운동을 하면서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하고 거기에 뭐가 있어? 달마다 대표 별자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걔네를 궁, 별자리 얘기를 해서 황도 12궁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천칭자리가 될 거고 수빈이는 처녀자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전갈자리가 아닐까 싶어. 그런데 그 경계 이렇게 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며칠 차이로 천칭이 될 수도 있고.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 표시된 달에 해당하는 별자리를 지나게 된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시험 문제 요 관련된 황도 12궁의 가상의 이 천구에 있는 요 그림이 반드시 나올 거야. 한 문제 혹은 한 문제 이상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서 이 한밤중에 남쪽 하늘과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 요거를 구분해서 기억을 해둬야 돼. 자, 먼저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표시된 달에 해당하는 별자리를 지나게 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11월을 보자. 자, 11월을 보게 되면 지금 어딨니? 11월이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 봐봐. 11월이 어디야? 여기가 11월이지. 11월에는 태양이 어디를 지나고 있어? 여기 천칭자리를 지나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니? 여기에서. 지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봤어. 바라봤더니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여? 천칭자리를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여기 봐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여기처럼 1, 2, 3, 4, 5, 6, 7, 8, 9, 12월까지 있잖아. 자, 태양이 지나는 자리는 그냥 9월에 태양이 어디에 있어요? 태양이 사자자리에 있어요. 자, 5월에는 태양이 어디에 있어요? 양자리에 있어요. 라고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찝으면 돼. 이게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라고. 됐니? 11월이니까 천칭, 1월이면 뭐가야? 궁수자리에 태양이 지나고 있다. 그렇게 고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라는 거야. 한밤중에 남쪽 하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11월에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여기 안 보여. 왜? 햇볕 때문에 이 천칭자리에 별이 보이지 않아. 대신 밤에 어디에? 남쪽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여기 반대. 어디니? 양자리지. 밤에는 여기에 반대 방향인 양자리가 어떻게 되니?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된다. 실제로는 태양이 우리가 여기 이렇게 됐었을 때, 이 부분에 왔었을 때는 태양이 천칭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안 보인다고. 왜? 햇볕이 강하니까 밝으니까 이게 안 보여. 대신 뭐야? 반대쪽에 있는 양자리가 남쪽 하늘에 밤에 보이게 된다. 한밤중에. 됐니?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되고 8월 보자. 8월에는 태양이 지나고 있는 별자리는 뭐 여기 가서 그냥 그대로 찍으면 돼. 개자리를 지나고 있어. 그런데 한밤중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는 그 반대쪽이 될 거야. 그 반대쪽. 반대쪽 이게 이제 막 헷갈려. 그러면 6만 더하면 돼. 8에서 6 더하면 얼마니? 8에서 1, 2, 3, 4 되면 12월 되고 1, 2 혹은 빼. 8에서 6을 빼든지 8에다가 6을 더하든지 그러면 2월이 되겠지. 2월. 즉 지금 태양이 8월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지나고 있는 자리는 개자리지만 한밤중에 남쪽 하늘을 볼 때 볼 수 있는 밤하늘의 별자리는 뭐가 된다? 염소자리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어렵지 않지? 뭐야? 태양이 지나고 있는 별자리는 8월, 7월 쌍둥이 자리, 8월엔 개자리. 그리고 밤하늘에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볼 수 있는 건 뭐야? 플러스 6 해주면 돼. 플러스 6 해서 어디? 반대쪽에 보이는 별자리를 택하면 될 거야. 됐니? 이거 문제 몇 번 풀어보면 가능할 거야.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7번부터
8, 9,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7, 8, 9, 10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학습 좋지. 설명 다 돼 있고, 응? 굉장히 좋지. 답이 있어서 한번 봐봐. 반드시 나오는 문제야, 10번은. 어려워? 윤아야? 응? 어려워? 자,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파트를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앞에 우리 이온 얘기 나오고 했었던 그런 물질의 구성 파트나 그 다음에 2단원에 얘기를 했던 전기와 자기보다는 어렵지는 않을 거라. 다만 이런 류의 수업을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생소하지 어렵지는 않고 그냥 새롭고 생소해가지고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뿐이지 어렵지는 않아. 근데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건데 이제 몇 번 혹은 문제를 몇 번 풀어보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야. 자, 뭐야? 처음이라 그런 거야. 처음이라 좀 생소해서. 자, 지구는 공전 얘기를 하면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을 한다. 맞는 얘기가 될 거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루에 15도씩 운동한다? 아니지. 지금 공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5도씩 이동을 하는 것은 자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해야 돼? 1도씩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겠지. 별의 일주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이다? 이거 자전 얘기를 하는 거네. 연주운동이라고 해야 되겠지. 연주운동이 일어난다. 지구의 공전에 의해 계절에 따라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태양의 겉보기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별자리를 기준으로 할 때 태양은 약 몇 도씩 움직이니? 공전이니까 1도씩 움직이겠지. 맞니? 그래서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 자, 공전 방향도 서에서 동이고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도 서쪽에서 동쪽이라고 했으니까. 금방 선생님 뭐라고 태양이 연주운동이라고 했네. 1년 동안 하루에 1도 얼마? 365일 동안 1년 동안 도는 연주운동이라고 하고 뭐 때문에 일어난다? 공전 때문에 일어나는 겉보기 운동이다 라는 거 개념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9번 보면 15일 간격으로 해가 진 직후 관측한 서쪽 하늘에 찍어놓은 거네. 그랬었을 때 먼저 관측한 것부터 어떻게 되니?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해올 거니까 가에서 어떻게 다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별자리가 이동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나가 어려워하는 10번 봅시다. 10번 어렵지 않아. 11월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를 쓰고 먼저 여기까지 11월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 그냥 11월 가서 찍어. 11월 태양이 어디를 지나니? 천칭자리를 지나고 있네. 이렇게 11월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 천칭자리라고 고르면 돼. 그리고 지구의 위치. 자,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려면 지구는 어디에서 여기서 쳐다봐야 태양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러니까 지구의 위치는 뭐가 되겠어? C가 되겠지. 됐니? 자, 몇 월에 보이는 태양의 위치 어디냐고 하면 그냥 그 11월 가. 11월에 뭐니? 천칭자리니까. 맞니? 자, 그렇게 천칭자리를 보려고 하면 여기서 쳐다봐야 천칭자리가 보일 거잖아. 이쪽에서 쳐다보면 여기에 사자자리가 보일 거고 A에서 쳐다보면 태양이 어디에 있는 것 양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니까 어디? 여기서 이렇게 쳐다봐야 천칭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될 거고 그러면 3월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잘 보이는 별자리를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3월이면은 자 3월 물병자리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자 3월 물병자리야. 그러면 태양이 이 물병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지구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 여기에 있어야 이렇게 쳐다봐야 뭐야? 태양이 3월 물병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때 3월에는 여기 봐. 태양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쪽을 봐도 보이지가 않을 거라고. 왜? 태양빛이 강하니까 별빛이 안 보여. 그 대신 얼마? 플러스 6 해주라고 했지. 3에다 6 더해주면 얼마니? 9가 되겠지. 9월에 별자리가 밤에 남쪽 하늘에 보게 되면 보이는 별자리는 뭐니? 사자자리가 될 거라고. 그래서 남쪽 하늘에서 잘 보이는 별자리 사자자리가 되겠습니다. 됐니?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될 건데 이게 이제 많이 헷갈리니까 어디로 갈 거냐면 97쪽 여기서 잠깐으로 가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하게 되면 바로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도 12궁이란 태양이 지나는 길에 위치한 12개의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해. 그래서 1월엔 궁수, 2월엔 염소, 3월엔 물병. 이렇게 각 달마다 어떻게 되니? 별자리가 있어. 그랬었을 때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어. 서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지구가 여기서 있을 때는 어떻게 되니? 태양이 여기 궁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 지구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태양이 사자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 자, 봅시다.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 1월에는 태양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여? 궁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것은 1에다가 6 더하면 되네? 윤아야? 1에다 6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하품을 하고 있네. 1에다 6 더하면 얼마야? 7이지. 7월에 보이는 뭐니? 쌍둥이 자리가 한밤중에는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된다라는 거야. 자, 3월에 태양이 위치하고 있는 별자리는 물병 자리가 될 거야. 자, 그러면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건 3에다 6 더하면 뭐가 되니? 9가 되네? 9월에 보이는 사자 자리가 한밤중에 보이게 된다. 6월 봅시다. 6월에 지금 황소 자리에 있지. 즉, 태양이 황소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밤중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건 6. 게다가 6 더하면 12지. 전갈 자리가 한밤중 남쪽 하늘에서 보이게 된다. 그다음에 9월. 9월에는 사자 자리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랬었을 때 6 더해 밤하늘에 볼 수 있는 거. 뭐니? 3월이네. 뭐가 돼? 물병 자리가 보이게 될 거야. 밤에. 12월. 태양이 전갈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면 지구가 여기에 있겠네. 지구가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12에다가 6 더하면 6월이네. 6월에 보이는 황소 자리가 한밤중 남쪽 하늘에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지? 뭐야, 그냥 태양이 위치한 자리 찍고 플러스 6 해주면 돼. 6칸 이동을 하면 그 6칸 이동한 게 뭐야? 밤하늘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문제를 푸는데 유형 1번이 있네. 유형 1번 보면 보자. 태양이 염소 자리를 지날 때, 자, 태양의 위치 또는 시기를 지정하여 묻는 경우야. 태양이 염소 자리를 지난다. 염소 자리는 지금 2월이야. 2월. 그러면 지구가 여기서 이렇게 쳐다볼 때지. 그랬었을 때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는 뭐가 될 거야? 이 반대인 8월의 개자리가 보이게 된다. 이렇게 2에다 얼마 더해주면 돼? 6 더해주면 8월의 개자리가 보이게 될 거야. 그러면 유제 1번,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유제 1번, 2번. 이거 풀 줄 알아야 돼. 이 문제 반드시 나와. 유나야? 반드시 나와. 됐어? 유제 1, 2번 다 풀었어? 자, 봅시다. 위 그림에서 태양이 처녀 자리를 지날 때, 자, 태양이 처녀 자리를 지나니까 어디니? 10월 얘기를 하네. 10월 이렇게. 그러면 지구는 어디에 있니? 여기에 위치를 하고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네. 맞니? 처녀 자리를 쳐다보고 있대.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 시에서 10월이니까 6칸 이동을 하면 4. 맞니? 10에서 6을 빼든지 10에서 6을 더하면 12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월이 되겠지. 4월에 보이는 별자리 뭐가 돼? 물고기 자리가 되겠네. 맞니? 한밤중 남쪽에서 보이는 별자리는 물고기 자리가 되겠습니다. 4월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 4월은 얼마니? 4월. 4월은 지금 태양이 물고기 자리에 있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태양은 어디 쪽에 있겠어? 이쪽에서 지금
지구가 이쪽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지. 밤하늘에 볼 수 있는 거 뭐야? 4에다 6 더하면 10월에 보이는 처녀 자리가 한밤중에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되겠다. 처녀 자리가 됐니? 이렇게 쉽지? 이번에는 지구의 위치를 지정하여 묻는 경우 한번 보자. 자, 지구의 위치가 그림과 같을 때 태양이 위치한 별자리와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지구의 위치. 자, 지금 지구와 어떻게 푸냐면 태양을 잇는 직선을 그려. 지금 지구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태양과 이렇게 직선 그어. 쭉 그었을 때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볼 때 어디가 보이니? 지금 개자리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맞니? 그리고 그 반대쪽이 뭐가 되는 거야? 한밤중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 뭐가 되겠니? 염소 자리가 되겠다. 자, 이런 유형, 유제 3번, 4번 풀어봅시다. 3번, 4번도 한번 풀어봐. 뭐가 어려워? 했어? 응. 지구가 A에 있을 때, 자, 지구가 지금 여기에 있네. A에 있을 때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를 쓰라고 하면 뭐만 하면 돼? 지구와 태양을 쭉 이어서 이렇게 보면 될 거라. 맞니? 자, 그렇게 되면 일단 A에 있을 땐 태양이 어디에? 양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밤중 남쪽 하늘을 본다. 그러면 5에다가 6 더하면 얼마니? 11이지. 어디? 여기를 봐야지. 이쪽. 천칭자리가 보이게 된다.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돼? 지구와 태양을 쭉 이어줘. 그랬었을 때 태양이 양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쪽 하늘에서 한밤중에 볼 수 있는 것은 5 더하기 6, 11월에 위치한 천칭 자리가 보이게 된다. 됐니? 그 다음 지구가 B에 있을 때, 자, 지구가 B에 있을 때 태양이 위치한 별자리 B면 태양하고 쭉 이어봐. 쭉 이어봐. 조금 삐뚤어졌네? 뭐야? 물병 자리가 될 거라.
태양이 위치한 별자리를 찾으라고 했지. 태양이 위치한. 자, 문제 잘 봐야 돼.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냐 아니면 태양이 위치한 별자리를 찾으라.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올 거라고. 그러면 대부분 이게 나올 거야. 이런 문제로. 자, 이렇게 준비를 했었을 때 우리가 뭐야? 이렇게 문제 내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그대로 가서 태양이 있는 위치 찍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보이는 거 6칸 이동을 하면 반대쪽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문제 풀면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우리 96쪽 했니? 96쪽 안 했지. 96쪽 한번 볼까?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도에 따른 별의 일주운동 모습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학교에서 이 내용을 배웠다면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므로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한 내용이다라는 거지. 좀 어려운 내용인데 교과서에는 안 나올 수 있어.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물로 이거 부분 중요하니까 설명을 할 거야. 혹시라도 지구과학 전공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열의에 찬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럴 때 이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 수업 시간에 잘 체크를 해놔야겠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설명을 했는지 아니면 프린트로 나눠줬는지 보고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 뭐냐면 자, 지구가 이제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관측자가 있는 위도에 따라서 지평면하고 별의 일주운동 경로가 이루는 각도가 달라져. 이게 뭐냐면 자, 북극 지역에서 별의 일주운동을 보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니?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고 있어. 그러면 별은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러니까 북극에서 여기 위에서 북극에서 별을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별이 지평선에서 나란하게 어떻게 돼? 이쪽으로 지금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그리고 중위도 지방에서 보게 되면 자, 중위도 지방은 지금 아까 동그랗게 됐었을 때 우리가 여기인데 중위도는 여기잖아. 중위도는 여기가 북극, 중위도, 적도지. 그러면 여기에서 봤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니? 우리가 지평선이 뭐니? 해가 이렇게 지는 그 땅끝이 지평선이지. 거기에서 봤었을 때 이 별이 지평선하고 나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여기 중위도에서 봤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별이 지평선하고 여기가 이게 지평선이야. 지평선하고 어떻게 되니? 비스듬하게 얼마 23.5도 꺾여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왜? 우리가 이 방향으로 지금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어디야? 중위도. 여기냐에 따라서 별이 일주운동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난다. 극지방에서는 지평선하고 평행하게, 나란하게. 여기는 옆으로 꺾여진 형태로. 그 다음에 여기서 적도에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적도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지금 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잖아. 지금 선생님 손가락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서 쳐다보면 밤하늘 쳐다보면 어떻게 돼? 별이 다 이 위쪽으로 별이 이 지평선하고 수직인 이쪽 방향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북극 지역이나 중위도 지역, 우리나라야. 그리고 혹은 적도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별의 일주 운동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이게 학교에서 가르쳐주면은 기억을 하고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이 시간에 그냥 배워둔 걸로만 기억해두면 될 거야. 알겠니? 근데 선생님 같으면 이런 얘기를 문제로 낼 거야. 왜?
유나 틀리라고. 수빈이 틀리라고. 좀 어려운 문제로 변별력 있게 내려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게 자전축이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거라고. 아니구나. 이렇게 돌고 있구나. 이쪽 서에서 동쪽으로 돌고 있을 텐데 자전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자전축이니까 지금 이렇게 되게 해서 모음이 이게 적도일 건데 적도 즉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이 북반구 밑에 쪽이 남반구잖아. 그랬었을 때 북반구에서 관측자가 북쪽을 바라보게 될 거야. 여기서 북쪽을 바라보든 이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북쪽 밑에가 남쪽, 여기가 북쪽 밑에가 남쪽. 그러면 오른쪽 손이 뭐가 동쪽이지. 그렇게 되면 지구상 즉 북반구에서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은 여기에서 서쪽이 여기고 여기가 동쪽이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우리가 아까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 지구가 어느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다? 서에서 동쪽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게 왜 그래? 지금 북반구에서 이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 어디야? 왼쪽. 요 방향이 서쪽이고 이쪽 방향이 동쪽이니까 이렇게 돈다라고 했어. 지구가. 그러니까 어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한다. 그거 설명을 해놓은 거고. 그래 지구가 이쪽 방향 서에서 동쪽으로 돌고 있으니까 별의 일주 운동 방향은 그와 반대 방향인 동에서 서쪽으로 별이 운동한다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운동이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뭐 그거 설명을 해놓은 거야. 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라고 했지. 우리나라는 뭐라고 했니? 북반구 중위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반구 중위도에서 별의 일주운동을 보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꺾여서 약간 비스듬하게 꺾여서 보이게 되는데 북쪽 바라보면 뭐니?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얼마? 이렇게 한 바퀴씩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왜? 우리나라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북반구 중위도에서 북쪽 바라보게 되면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남쪽 바라보게 되면 매일 동쪽에서 비스듬히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서 서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까지도 기억을 해둬야 돼. 우리나라니까. 그러면 여기 유제 1번. 우리나라에서 본 별의 일주운동 모습을 옳게 나타난 것은 하면 어떻게 되겠어? 별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되는데 동쪽에서 서쪽. 이건 서쪽에서 동쪽이니까 얘는 빼. 얘는 동쪽에서 서쪽. 얘도 동쪽에서 서쪽. 맞아. 얘도 동쪽에서 서쪽 맞아. 그럼 이건 지금 극지방에서니까 아니야. 그럼 이 셋 중에 고르면 돼. 근데 어떻게 되니? 이렇게 오른쪽으로 남쪽으로 비스듬하게 꺾여 있는 뭐가 되겠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다음 장 넘어가면 98쪽 가봅시다. 98쪽 문제 풀었니? 안 풀었지. 자, 98쪽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가면서 앞에 배웠었던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거기다 문제 풀면 돼. 수빈이.